네, 안녕하십니까. 네, 혁신홍보팀 김혜리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고수의 보고 요령이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보고서 작성의 달인이 되신 국장님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김병기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진흥원하고는 인연이 많죠. 2017년, 18년 신성장산업국장 할 때 경제부서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인연이 있었고, 그 애정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금방 소개 때 뭐 달인은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진양현 원장님하고 송복철 원장님은 두 분 다 기재부 있을 때 같이 근무했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보고서 부분은 제 사무관 때도 재경부에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배운 게 많아요. 하고 이제 메모했던 거 정리했던 게 교재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김명수 실장님은 저하고 뭐 너무 친한 사이고 같이 근무하고, 우리 김명수 실장님은 뚝심도 있고 배짱도 있고 화통하세요. 그거 아시죠?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이제 저희들 유튜브에 제 강의가 코로나 때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통 2시간 강의로 해서 연강으로 1시간 반 정도로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 50분, 1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하고, 이제 거기 유튜브로 보시면 되니까, 핵심적인 것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활용해서 이렇게 뭐 드시면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할까요? 바로. 책들이 뭐 보고서 작성법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는 일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라도 이게 서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08년 9년에 시의 기획팀장을 하고 승진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갔거든요. 교육운영과장 하면서 그때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10몇 년 됐었죠. 그 다음에 2017, 18년도에 신성장산업국장 할 때, 제가 파일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나중에 한글 파일 나눠줄 거예요. 오늘은 PT 자료고요. 그 한글 파일 보세요. 거기서 이제 부록 같은 거 예시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잠시 이렇게 제가 중앙부처도 어디 밖으로 많이 돌았는데, 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인터넷 같은 데 둘러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요양병원에서, 여기 연제구의 큰 병원인데 간호사가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부산시에 지금 있냐, 직강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공무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보고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든 쓰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목차는 보면 보고서란 무엇인가, 훌륭한 보고서, 작성 노력, 뭐 이게 문장이니까 문장 어떤 그런 방법들 몇 개 이제 언급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자, 이거 어때요? 제가 최근에 제가 보고서 관련 책이 나오면 쭉 보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고용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쓴 고수의 보고법이라는 그 책이 참 괜찮아요. 뒤에 책 소개해놨는데 그 앞부분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상사가 내라는 말, 왜 말하고 글하고 달라? 완전 따로 국밥이네. 그 다음에 분량은 긴데 포인트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한 장이면 충분하겠는데 총이 아깝다. 그 다음에 요즘은 학교에서 글쓰기 안 가르치나? 그 다음에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자네 검토기니 뭐야? 누구나 어느 조직이든, 이건 삼성이든 뭐 똑같아요. 자네 같으면 결제하겠어? 자네 내 자리에 앉아서 결제하겠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고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우리 국에서 유튜브 강의를 해요. 유튜버를 해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면 제목은 슬기로운 부산시 공무원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구글에서 치든 유튜브에 치든 있고, 보시면 이게 그냥 보시면 동영상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생 목록 저기 있잖아요. 재생 목록을 딱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해양농산국 주요 업무 보고는 제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걸 PT 자료하고 결합해 갖고 올려놓은 건데 5분 안에 대개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5분 안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5분인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한 사례를 보시면 이해도 하기 쉽고 업무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PT 자료 만드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성장 산업국장 할 때 여기서 우리 창업,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지정, 엘코델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이런 거에 제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 연구도 하고 지금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저기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기반 행정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일 끝에 11번 재생 목록에 고수의 보고 요령이 있잖아요. 요 안에는 제가 녹화하려고 녹화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녹화를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그겁니다. 예,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먼저 보고서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쓰기 작업,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 자꾸 고치니까 글자 고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되고, 일단 보고서가 뭐냐 하면 대안탐색 과정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이다고 했는데, 많은 대안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1하는 장단점이 뭐고, 2하는 뭐고, 3하는 뭐고, 분석해갖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고치는 과정은 글자를 고치는 작업이 아니고 생각을 고쳐가고 논리를 고쳐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보고서가 나중에 우리 실장님 거쳐서 원장님까지 갔을 때 원한 그대로 관철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서 나는 아까 우리 첫 상사의 그 마음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제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동의를 획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관련 기관에 보냈을 때는 이제 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정보를 확산하는 수단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또 시에서 16개 구군에 문서 뿌릴 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지침 뿌렸잖아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뿌려야 되니까 정책을 가장 쉽게 이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바로 보고서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절대로 글자 고치는 작업이다. 글 쓰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보고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요새 유튜브에 보면 복주환이라고 생각정리 기술 이렇게 치보면 많이 있어요. 생각을 구조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나열을 하지 말고 크게 구조화시키고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찾고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지. 글 쓰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표현하는 거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걸 명쾌하게 정리해가지고 똑바른 의사결정하는 게 수단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보고서 작성 요령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핵심 사항과 세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 사항 위주로 오늘 강의를 많이 하고 세부 사항은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제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제가 10초 안에 요약해라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냥 이 강의 끝내라면 요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쓸 때 담당자는 너무 많이 알아요. 세세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 정도는 큰 어떤 줄기라든지 큰 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를 할 때 너무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깝깝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뭐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독해형이냐 청취형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래 보고서 딱 듣고 말로 해봐 핵심이 뭐야 바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딱 이야기하고 알았어 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볼 테니까 하면서 엄청 속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청이 있고 독해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하고 상대방의 이해 수준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시하고 우리 경제실하고 뭐 문서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떤 상황에 쓰려고 하는 건데 물어보셔야 돼. 시에서 요구하면 정확하게 이거 어디에 쓸 건데 누구한테 보고할 거고 어떤 정도로 쓸 건지를 알아야 상대방의 입장에 우리 맞춰주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걸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고 밑에 두 번째 제가 자료에 매몰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먼저 생각해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담당자들은 너무 많이 알아. 세세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고서가.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아까 일단 이 보고서 어디에 쓰이지? 만약에 시에 같은 경우 팀장이나 국장이 지시되면, 담당자면, 팀장님 이거 자료 어디에 쓰인대요? 시장님 현장 점검 나갔다가 궁금해서 중간 보고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저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 만날 때 쓰는 자료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일단 쓰려고 하지 말고 듣고 눈을 감고 육하원칙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이걸 상대방의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적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놨죠. 상대방 만나면 뭐예요? 당신이 설명하려고 한 게 뭔데? 오늘 내 만나려고 설명하려고 한 게 뭔데? 그거예요. 그 다음에 why? 당신 그거 왜 하려고 하지? 그 사업 지에서 왜 하려고 하죠? 해서 좋은 게 뭔데요? 이 질문이야. 세 번째, how? 그러면 좋다.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그 다음에, who? 누가 할 건데요? 그거 민간에서 할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구청에 주고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when? 어떤 일정으로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where? 어디에 사업장은 부산시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충 이거잖아요. 육하원칙을 절대 안 벗어나요. 근데 데이터에 매이기 시작하면 세밀해지면서 복잡해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보고서 어디에 쓰이는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뼈대만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딱 듣고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1000페이지짜리 소설 읽었는데 누가 야 내 시간 없는데 5분 만에 네 요약해 줄래? 이러면 우리 뼈대만 이야기하잖아. 야 주인공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데 결론은 이거야. 그거예요. 한 장짜리 보고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책에 매이기 시작하면 크게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매몰되지 말고 그렇게 해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듯이 쉽게 쓰라. 제가 쉽게 쓰는 보고서를 참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쉽다와 반대말은 어렵다죠. 길다와 반대말은 짧다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듯이 쉽게 쓰라면 구어체로 길게 쓰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쉬우면서 짧은 보고서도 많고요. 길면서 어려운 보고서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결하면서 정보는 풍부하게.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구어체로 만년체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면서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돼. 모순이죠.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직도 어려운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한 장에 정보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쉽게 써야 된다. 우린 지금 우리 현안이 경제부서에서 청년이 떠나가는 부산 그래갖고 막 보고서 앞에 줄줄 적죠. 추진 배경부터 해가지고 부산은 대기업이 없어서 수도권 집중으로 어쩌고 하는데 노인가 바다 한마디면 저 끝나버리잖아. 노인가 바다 한마디 듣는 순간 바로 이해돼 버리잖아. 두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가 써놓고 보고 또 하나만 한 소리 있다 아닙니까? 뻔한 소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페이지에 그러더라 아닙니까? 이걸
한 페이지면 충분하게끔 이렇게 길게 썼어? 하는 말이 하나만 하는 소리가 너무 많거든. 전부 다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뭐 적극 대응을 하고 안 해도 그 말 안 적어도 해야 될 일인데 안 그래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고 이제 이거 또 제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또 생각하니까 결론부터 제시해라. 이거는 공무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실수를 해. 이거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많이 하죠. 국비 300억 이상, 총사비 500억 이상 뭐 예를 들어 낙동강에 다리를 놓는다. 그 예타를 했다. 예타를 했는데 위에 사람이 야 이거 예타 기록 어떻게 됐어? 그러면 자기는 KDI하고 여러 번 뭐 피맥 뭐 찾아가고 설명을 하고 이랬겠죠. 그러면 어디는 제가요 저번에 올라가서 저기 KDI 박사들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뒤에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위에 사람은 예타 결과 어떻게 됐어? 떨어졌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 떨어졌나? 됐나? 안 됐나?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왜 떨어졌지? BC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피트 코스트 분의 그 베니피트잖아요. BC가 경제적 그 BC 레이쇼가 약하게 나와 1이 안 나왔습니다. 왜 BC가 낮게 나왔지? 코스트 분모가 좀 높았습니다. 분모가 왜 높았지? 그 얼숙도에 그 철새 그것 때문에 다리를 돌린다고 구조 공법도 바꾸고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빼로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트가 너무 높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예타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고 순서예요. 공무원은 바쁜 사람 숨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KDI 누구 만났고 하나도 안 중요해. 그다음 몇 분을 설명했고요. 원래 의견을 해준다 했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떨어졌다 안 떨어졌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라고. 왜 떨어졌어 하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고.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모든 무슨 보고 관련 책을 보면 프리프의 원칙을 많이 써요. 포인트, 결론을 이야기하고, 리전, 이유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고, 다시 포인트를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R&D, 뭐 연구개발 예산은 아니고요. 그 레이셔널 데이터야.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라.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렇게 그걸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겠어요? 조직이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거야. 지금 지금 해외 직구 이야기 나오듯이 해외 직구 어떻게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에서 발생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쓰려면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뭐지?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원인에 맞게끔 대책이 나오면 그게 보고서인 거예요. 정리하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보고서가 글쓰기라기보다도 생각 정리의 기술이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청년 실업률도 높고 부산이 지금 자꾸 청년들이 떠나가고 수도권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경제진흥원에서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죠. 그러면 많이 알아. 다 알아요. 데이터는.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 그 실무자들은 부산에 대기업이 없고요.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가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 공장이 있어 경남으로 가는 인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대기업이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많이 알아. 이야기하면 데이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를 정리하려면 생각을 구조화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위에 사람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을까요? 이건 그냥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라서 답은 아니에요.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있겠죠. 서울에서 왜 빨아당기느냐 청년들을 흡입하는 요인이 있을 테고 부산에서 배출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밀어내는 요인이 있겠죠. 카테고리화 시켜버리세요. 그냥 청년을 수도권에서 흡입하는 요인, 대기업이 많다, 좋은 직장이 많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 할 수 있다, 정리하고 배출 요인,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다,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연봉이 약하고 중소기업 위주고 쭉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가지치기로 범주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은 항상 두 번째예요. 글쓰기는 두 번째 문제고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라는 거.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하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그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과관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제가 자꾸 생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자 50인 이하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됐는데 사고 나는데 자꾸 나죠. 지금 뉴스에도. 그러면은 자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세우는데 원인이 뭘까요? 뭐 많이 있지. 조업원들 교육을 시키겠고요. 인프라 개선해갖고 안전시설 설치하고요. 안전교육 강화하고 뭐 장치도 설치하고 뭐 하겠다. 막 대책 써. 그 다음에 사고 난 거 현상 막 적고. 근데 그 보고서는 인과관계가 명쾌하지가 않아.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원인이 뭘까? 왜 사고 났던 데가 계속 날까? 사고 날 만한 구조가 있는 거 아닐까? 모서리가 뾰족하다든지 그 작업하는데 모니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원인을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중요하고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쓰는 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대책이 원인을 치유하는 게 대책인데 원인을 잘못 잡아버리면 대책도 잘못되고 정책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인데요. 우리가 언론에 워낙 많이 나가고 우리가 많아 사실은 현장 확인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기사만 보고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메가드 장군의 유명한 말 알죠? 아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말을 바꿔가지고 그 말하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배시기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지사병들 음식 나눌 때 우리 뭐 닭을 하나 시키더라도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죠? 그 말로 바꾸잖아요. 근데 눈만 똑바로 뜨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언론 기사라든지 우리가 많은 기존 지식들 때문에 확인 안 하면 잘못한 허위 보고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타고 논리가 아무리 탄탄해도 기초가 잘못된 거는 나중에 이재기해버리면 왕창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부터 서술하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막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막 키워드를 막 적다 보면 그 나중에 순서로 막 적다 보면 중요한 게 제일 밑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항상 순서대로 이래 내려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정보는 풍부하지만 간략하게 해라는 게 촌철살인을 해야 돼. 한마디 말로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보고서가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다 아는 이야기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이야기 말라고 적었냐 종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촌철살인이 제일 좋아요. 아까 같이 딱 서두에 노인과 바다 노인 인구는 증가되고 있고 청년은 떠나가고 있고 바로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한 단어로 그냥 간단하잖아. 그냥 촌철살인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강조하는 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최대한 고민하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문장을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쭉 만들기는 쉬운데 아주 쉽게 만드는데 자기 시간이 많이 걸려. 더블로 걸려요. 근데 자기가 쓴 1시간은 1분을 더 쓰게 되면 자기 1시간을 더 쓰게 돼 갖고 문장이 쉬워졌다. 그럼 100명이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장 읽는다고 시간 더 많이 걸려. 쉽게 읽는 순간에 한 사람당 1분씩만 전략이 되면 100분이 전략된다는 거. 그래갖고 항상 문장을 쓸 때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사항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 순서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에 매이지 마시고 큰 셉을 잡으세요. 큰 목차를.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잡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표현은 3단계 문제예요. 자, 우리 공무원들 내가 맨날 우리 국에서도 고치라는데 추진사항 적으라면 뭐 적는 줄 아세요? 뭐 17년 10월 예타 통과, 18년 1월 공유재산 심의 통과, 의회 통과, 18년 5월 설계 착수, 담당자야 흔히 알지. 그 읽어가고 이해 잘 안 돼요. 아까 뭐랬냐 구조와 카테고리화 시켜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년부터 19년까지는 이 사업의 사전 절차 완료, 그 다음에 19년에 공사 착공, 본공사 단계, 그 이후에 사후 관리 단계 카테고리화 시키라고. 그래놓고 사전 절차 준비 단계에서 예타는 통과됐고 의회 공유대상 심의 통과됐고 뭐 통과됐고 묶어가지고 그럼 위에서 보고받을 때 사전 절차는 문제 없었어? 예, 이건 저희들이 많았는데 빨리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본공사에 무슨 문제야? 이건 본공사에는 이랬는데 핵심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 단계 들어갔습니다. 쉽잖아. 근데 나열을 해버리는 순간 본인만 알 뿐이지 보호받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를 항상 구조화시키고 카테고리화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인과관계 잡는 게 중요하다. 요까지가 제 강의의 핵심.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이제 먹으면서 즐기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자, 우리 프레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조직의 장도 그렇고 뭐 어느 조직이든 밑에 직원들 욕하는 게 있죠. 우리 대장님은 뭐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원장님은 인해 장막의 사이에 있었어. 우리들의 이야기가 전혀 전달이 안 돼. 답답해. 어떻게 원장님 저걸 모르실까? 그러고 뭐 조선시대 구중궁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 정권 어느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만 되고 나면 구중궁궐 안에 갇혀가지고 십상시 이야기까지 나왔죠.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휴대폰 들고 다녀요. 실시간으로 뉴스 뜨는 거 알 수 있어요. 진보, 보수 뉴스 다 봐요. 근데 무슨 인해장막이고 구중궁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매사에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성질 더러운 사람. 저건 어디 가서 성질 더럽다. 난 사람 얼마나 좋은데 내를 보고 왜 자꾸 성질 더럽다는지 모르겠다. 프레임 효과예요, 프레임 효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중간을 집중하면 하얀 잔이라 생각하실 테고 옆에 양 두 쪽을 생각하시면 여자 둘이가 마주보고 있다 생각하시겠죠? 현상은 안 해요. 실체는 안 한데 한 번 컵으로 꽂힌 사람은 계속 컵으로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안에 검은색에 집중하면 박쥐가 날아다니는 악마고 흰색에 집중하면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집중하면 토끼고요. 왼쪽에 집중하면은 오리잖아요. 오리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체는 하나인데 왜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질까? 이게 프레임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답할게요. 대통령 정책수석들하고 전부 다 모여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들의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뉴스가 나고 나도 다 저건 적군들의 이야기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보지만 안 들어오는 거.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보지만 한 번 컵으로 보는 사람 계속 컵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서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허접한 보고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몇 번 허접한 보고서로 위에 사람한테 자네는 결론이 없어. 복잡하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진 줄 아세요? 쟤는 약간 좀 애가 좀 영 사고도 명쾌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것 같다. 그러죠. 다음에 진짜 잘했잖아요. 뭐 잘하고 이러면 잘해도 뭐 옆에서 도와줬겠지 뭐 내가 걔를 아는데 그게 프레임 효과예요. 이미 프레임이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좋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쁨 받는 직원들 있잖아요. 쟤는 너무 잘해. 최고야 최고. 근데 그 사람이 한 결근을 했거나 실수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걔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렇다는 거야. 이게 프레임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강의하면서 문제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다 문제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둘로 나눠진다. 이런 순간 여러분들은 보고서만 보고 세상은 보고서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보고서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이 이게 프레임 조작하는 방법 아세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잖아요. 짜집기 하는 거 다 아시죠? 비판 기사 낼 때는 짜집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에 했는데 약간 흐트러진 자세로 이렇게 뭐 우정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딱 그 부분을 찍어서 보내. 그게 어떤 이미지 이게 상징 조작이라는 게 나오는데 밑에 히틀러가 잘 썼던 거죠. 하이 히틀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상징 조작이에요. 허접한 자세의 공무원, 말도 비논리적이고 더듬거리 잡고
무능한 행정.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막 프레임으로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프레임 효과라는 게 진짜 겁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가급적이면 보호소에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공자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아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절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을 절개하는 사람 이겨줄 수 없다. 절기는 단계까지, 보호소를 여러분들 절기는 수준까지 저도 아직 절기는 수준까지 못 갔고, 절기는 수준까지 가면 제일 좋은데, 적어도 좋아하는 단계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 향상시켜서, 이만큼 향상됐구나, 즐거워하고, 이건 글쓰기 능력과 내 사고를 정리하는 능력과 관계에 있어, 기뻐.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되지. 보고서는, 글 쓰는 작업이고, 아이고, 내가 갖고 올라왔는데, 우리 위에서 상관이 고치던데, 내가 알고 고친 거 하고 처음 버전 보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발전이 없어. 일단 좋아해야 발전이 있다는 거, 프레임 효과라는 게 무섭다는 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세부적인 사항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여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슬기로운 부산 공무생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가 할게요. 자, 보호소 지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A4 한 장짜리 보고하는데, 회의 결과 하는데요. 어떤 사람 일시 한 줄, 장소 한 줄, 참석자 한 줄 하고 나니까 이 회의 뭐 때문에 했는지 회의 결론이 없어. 결론 적으려니까 한 장에 적어오라 했는데 할 데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시장소 참석자 한 줄로 하고 이 회의 뭐 때문에 했고 결론은 뭐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공사장 주소를 하는데 연산동 봉수로 뭐에 1911번지 다시 근데 그게 어떨 때 정확해야 될 때 있지.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리가 할 때 조달청 제출하거나 할 때는 정확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한테 보고할 때는 인산동 부산시청역 이렇게 될 와닿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피해라는 건데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할 거는 적지 마라. 그 다음 자신 없는 말은 아예 적지를 마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변동 해놨잖아요. 위에 사람 묻는데, 야, 변동이 증가됐단 말이야, 감소됐단 말이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같은 글자 두 개인데 증가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요.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질문이 안 나와, 위에 사람. 근데 또 의문을 가지게 할 만한 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용도에 따라서 보호소 분량 조정해라는 게 구두 보고할 때는 전자기자 올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아까 뼈대만 딱 이야기하고 별칭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별칭으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핵심만 딱 이야기하고 오늘 전자기자 올렸습니다. 원장님 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포를 해가지고 어디 기관 내에 했을 때는 오로지 그 사람 읽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 특히 여기도 우리 기획실 있잖아요. 기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료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 맨날 우리 옛날 하는 거면 현황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내세요. 각 프로젝트별로. 나오는 자료가 허접해. 그렇게 나오면. 요구를 할 때 명쾌하게 해야 돼요. 자, 현황을 분석할 때는 예산 진행 집행 몇 프로 됐는지,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고, 문제점과 할 때는 하시고, 이건 반드시 포함하시고, 문제점 분석할 때는 이 원인을 반드시 언급하세요. 그리고 개선 방안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버리면 들어올 때도 쉽게 들어오고, 기획실에 작업할 때도 편해. 근데 우리는 맨날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되세요. 알아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고생해. 기획실도 고생하고 자료 만드는 사람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라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을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우리가 우리 신공항 지금은 됐지만 옛날엔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안 될 것 같아 갖고 추진 불가 난간 봉착 이러세요 하면 옛날에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져갖고 험한 말 하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 우리 김명수 실장님하고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위에 사람 독한 사람 만나면
야, 니 안 된다는데 내가 하면 어쩔래? 니 사표 낼래? 이런 사람도 있었어, 진짜. 그거 신공 안 된다는 됐잖아. 이게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진불가 이런 말씀은 안 되고요.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 되면 추진보를 향후 대안검토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조건 줄이고 뭐 최대한 단문 표현해라 이런 말은 뭐 근데 제가 2014년에 기재부를 나니까 청와대 보고서 쓰는 방식이 또 바뀌더라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래서 조만간 있을 금리 인상, 우리 경제진흥원 많이 관계되죠.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기 위축을 유발. 뭐 좋아. 뭐 깔끔하게 말은 됐어. 근데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 글 적을 때는 키워드의 논리의 핵심 단어를 쓰고 화살표를 쓰세요. 한번 보세요. 금리 인상, 화살표, 투자 감소, 경기 위축 이래 딱 하면 글자도 작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말로? 이러겠지. 아 지금 미국 금리도 인상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사업자들이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부분은 확장이 안 될 것 같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기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 보고 하면 듣는 사람 다 알아. 그럼 키워드만 적으면 되는데 논리를 잡아가지고 줄 문장으로 적으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논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줄이를 한다 해갖고 막 너무 개도식으로 만드는 사람 많아. 근데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ABC 사업은 기존에 추진했고 D는 요번에 새로 추가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ABC 사업은 계속 추진, D 사업도 이번 분기부터 시작. 도 한마디에 있잖아요. 100% 간단하면서도 D, 도 하는 순간에 아, D 사업은 요번에 새로 들어갔구나. 이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의외로 이해를 돋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 바로 안에 처리해라. 하고 우리가 완공연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2023 위드 페스타 우리 농림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건데 뭐 어렵지 말이 난 영어 좀 쓰지 말아 해. 난 항상 그래요. 영어 좀 쓰지 말아 해. 단어 뭐 제목 지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모르잖아요. 동물문화축제 2포인트 작게 딱 갈려고 해놓으면 이게 면적도 많이 차지 안 하면서 이해를 쉽게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눈에도 같은 그로 안 걸리고 작으니까 쉽게 이해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이런 거. 그 다음에 2줄 이상 할 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끊어지는 단위 할 때 끈하고 줄 바꿔버리면 끈 다음에 뭐야 하고 눈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끊어지는 단위로 하고 줄 바꾸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핵심만 보고한다고 시간이 너무 없을 때 1분 안에 보고해 이러면 진짜 뭐 키워드만 노란 줄 블락 킹왕펜 긋고 하잖아요. 근데 뭐 블락 볼드체 너무 많으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키워드만 뽑아내라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젊은 분들이니까 다 단축키 쓰겠죠. 단축키 써야 보고서 작성 시간 줄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작성 시간을 줄여야 돼요. 핵심은.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오탈자 등록해라.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우리 원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10번 읽었는데도 오탈자가 안 보이는데 원장님이 딱 보자마자 3초 만에 이거 글자 틀렸네? 이러거든. 그래서 나와갖고 눈도 발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바둑도 분수 뜨면 한 3급 정도 올라간대요. 실력이. 이게 뭐라 하냐. 자기가 객관화돼. 자기를 없애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게 자기가 매몰되는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읽으면 소리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걸 갖다가. 그러면 귀로 들어오면서 객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저도 항상 실수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부적인 내용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인데 결론부터 제시해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결론부터 제시해라. 근데 제목이 결론이다.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최근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마린시티 앞에 이격 방파제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김용 실장이 많은데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 돈 따와가지고 자꾸 시야가 가리니까 띄우면 바다 전경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격 방파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뭐 그걸 갖다가 접이식으로 한다는 둥 시간을 엄청 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설계가 완공되고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곧. 그래서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 결제 받기 전에 먼저 아까 구두로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만들었는데 제목이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게 원래 법적인 용어가 제 위험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린시티 제 위험지구 추진사항 보고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런 복잡한 절차가 다 끝나고 설계가 완료됐다. 공사 착공 들어갔다. 예산은 요번에 뭐 추경에 반영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 바꿨냐면 마린시티 쉽게 그냥 뭐 제 위험지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쓰는 용어로 방파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한제인데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 설계 완료 및 착공 보고 제목만 읽으면 알잖아요. 시장님이 그 바쁜 시장님이 다 보겠어요. 제목 딱 읽는 순간 아 내한테 지금 착공 보고 들어간다고 설계 완료됐고 그 끌던 그 마린시티 사업 설계 완료됐으니까 착공 들어간다. 제목만 보면 그 다음에 줄 내려가면서 막 쉽게 이해돼 버려. 제목이 결론이에요. 하고 또 네모 쓰고 동그라미 쓰잖아요. 네모가 제목이고 동그라미가 이유예요. 그다음 동그라미가 제목이고 찍이 이유예요. 항상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얘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 빚이 왜 안 나왔어? 빚이 왜 낮았어? 코스트가 왜 낮았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스 바꾼다고 구조를 바꿔서 결론부터 때려야 돼. 바쁜 사람 숨 넘어간다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위에 사람한테 할 때 결론부터 때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문장하고 관련되니까요. 이제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이거 그냥 이거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오탈자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탈자는 문제 안 됩니다. 위에 사람 다 이해해요. 왜냐면 아 얘가 엄청 바빴구나. 뭐 리얼자 하나 빠진 거 얼마나 빨리 치다 보니 빠졌구나 이해해. 비문이 문제예요. 비문은 뭐냐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 주어 동사 안 맞고요. 그다음 목적어가 두 번 들어가고 목적어가 빠졌거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 쉬운 건데 뭐 학생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뭔가 이상해. 그냥 학생이 주어 학생이 건전한 생활 활동이 있도록 개선 방안이 뭔데? 아까 구체적으로 그랬잖아요. 방과 후 활동 개선 방안을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이 개선 방안이 오염 물질을 효율적 감축을 제거해요. 오염 물질을 효율적인 감축을 목적으로 두 번 들어갔죠. 비문이야 비문. 근데 자기는 몰라. 쓰다 보니까 저 오염 물질을 효율적 감축 듣다가 보니까 막 을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문인 거예요. 이 개선 방안은 오염 물질의 효율적인 감축을 제거하며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조금 사고 능력이 좀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잘 쓰는 근로자가 진정서를 접수함. 접수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근로자는 뭐 제출이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많이 쓰겠네. 경제진흥원에서 연 10%의 연차 이자율을 납부해야. 이자율은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차 이자를 납부하는 거지. 연 10%의 이자율로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불분명한 문장 한번 보세요. 인과관계. 제도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위반자 다수 발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년이 경과돼서 2년이 경과됐으니까 시간이 경과하는 만큼 했으니까 많이 발생한단 말인지 그 다음에 2년이나 경과됐는데 아직도 다수가 발생한단 말인지 불분명해. 이거는 뭐냐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위반자가 발생. 정확하게 명쾌하게 적어줘야 돼.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20년 전에 장하늘 선생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국악자예요. 이 사람이 글 고치기 전략이라는 책에 실제로 신문이나 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갖다가 고쳐서 이렇게 다 고쳐놨는데 잘못된 비문들을 고치는 예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그거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피투성이가 된 채 형사는 도망가는 도둑을 쫓고 피투성이가 형사가 됐어요? 도둑이 됐어요?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문장, 이거는 진짜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도 실수를 하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광철이가, 수남이가 갑돌이가 돈 훔치는 걸 보았다고 증언했던 일 지금도 기억한다.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해는 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뭔 말인지. 근데
주어하고 수로가 거리가 너무 멀어. 보세요. 맨 앞에 나는 기억한다인데 사이에 문장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철이가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남이 갑돌이가 돈 훔쳤고 그러면 주어 수를 가깝게 해놔야 안 헷갈려. 밑에 한번 볼까요? 고친 거. 갑돌이가 돈 훔치는 것을 수남이가 보았다고 광철이가 증언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근데 우리 보고서 시행문에 뭐라 나오는지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부산광역시에서는 실업자 문제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시행하고 뭘 해갖고 뭘 해오니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당신 기관에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게 주어 수로야. 근데 사이에 문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뉴스 할 때도 그런 말 많아요. 검찰은 음주운전을 해서 뭐 어떤 북구에 50대 뭐가 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 사유는 두 번째 문제고 주어 수로가 떨어지는 순간 문장이 헷갈린다는 거. 요거 우리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실제 문장이에요. 옛날에 일문 일사의 원칙이 있어요. 단문을 써라. 한 문장에는 한 생각을 이어라. 밑에 보세요. 위에는 124자인데 밑에 고친 거는 34자, 56자, 90자밖에 안 되는데도 더 이해하기 쉬워. 문장이 아까 제가 그랬죠. 쉽다 어렵다 반대말이고 길다 짧다 반대말인데 짧으면서 쉬울 수 있고 길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짧으면서 쉽게 쓰는 문장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또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다 보시고 쭉쭉 쭉 철이는 서기처럼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철이가 서기만큼 안 좋아한다는 말인지 서기도 안 좋아하고 영희도 안 좋아하고 뭔 말인지 잘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간략하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문장을 갖다가 쉽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고서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글쓰기 작업만이 아니고요. 이게 보고서를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자료를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바탕화면에 한글 띄워놓고 제가 보고서 보고하고 나서 뭐 깨지고 나서 정리했던 자료가 이 자료 책자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고수의 보고법 그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내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은 게 많아갖고 깜짝 놀랐어요. 80%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나는 2009년부터 강의했고 그 사람은 2017년도 8년도에 책 냈는데 대하고 너무 똑같아. 하여튼 읽어보세요. 그 책은. 그리고 혹시 동생들 시험 치는 어디 회사나 면접 보는 건 요새 영양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보고서 영양평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책 뒤에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수시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자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조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업무 자기 많은 데이터들을 아까 같이 흡입 요인, 배출 요인, 흡입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해야 이런 게 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와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알지, 우리 조직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업무를 홍보도 하고 자기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시 보고가 필요한 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아이고 이것은 그냥 가서 실장님한테 말하면 되는데 무슨 보고서고 뭐 한 장짜리고 뭐 나버리고 그냥 가서 말씀하면 야 이거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안 써. 한 장이라도 자꾸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사건 사고 보고할 때 막 마음이 급해. 위에 사람 야 지금 어떻게 됐어? 그냥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뭐 위에서 쪼죠. 그럴 때는 빨리 하는 것도 좀 급할수록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번 사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 사건 왜 일어났지? 뭐 이것부터 해갖고 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럴 때 관리자들이 도와줘야 돼. 담당자는 전화 받고 막 정신이 없거든. 한 관리자가 목차를 탁탁 잡아줘야 돼. 야야 이거 이렇게 이런 말 넣고 그래줘야 밑에 사람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거. 평소에 시사상식과 논리력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신문사설 읽는 거. 왜 그러냐면 신문사설은 제목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대개 뭐 주장할 때 첫째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둘째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까 브리프 원칙이잖아요. 포인트 리전, 포인트 리전, 포인트 리전. 결론부터 때리고
딱 그래서 사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통한 네트워킹 능력을 향상해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제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자료 요청했을 때 깔끔한 보고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봐. 내가 저 사람 밥 한번 사줘야 되겠다. 참 일 잘하네. 우리도 마찬가지. 기재부나 중앙부처로 설명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논리도 깔끔하고 딱 하면 자기들이 이거 보고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 기재부 상대할 때. 그러면서 그 국장은 참 일 잘하더라. 연기하고 다음에 왔을 때 술 한잔 해야지. 요새 저녁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술 한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술 안 먹고 집에 가서 지 혼자 마시는 게 낫지 미치다고 그 어떤 분가 하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귀찮은 거야. 차라리 보고서 한 장 잘해주는 게 자기 업무 시간 줄여주거든. 그게 그러면 친해져요. 술 안 먹어도 친해져.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밑에 실무자들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큰 목차는 위에 사람이 기획을 해줘야 돼요. 야, 현황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적어야 되고, 문제점은 뭐 원인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이렇게 자료 적고, 옛날 보고서에 적어놓은 거 있지, 그거 인용해, 여기 엮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또, 모르면, 이거는, 야, BDI 보고서라든지 어디 물어봐. 어느 박사한테 물어봐서 자료 수집해. 이래갖고, 부하 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건 마지막 문제인 거예요. 짧고 간결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보고서가 허접하지 않으려면 많은 정보를 한 장에 쉽게 간략하게 적는 게 문제인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왜?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이걸 연습을 하시는 게 아까 구조화, 사고의 구조화, 카테고리화,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이렇게 딱 하면 원인이 착착 나오면 대책도 원인에 대한 대책, 원인에 대한 대책 깔끔해. 그러면서 보고서가 너절 안 해지고 딱 콤팩트해지게 딱 되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책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현직에 있던 고용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두 책을 썼는데 혹시 동생들 중에서나 요새는 영양평가로 다 입사하기 때문에 저 책하고 두 개를 꼭 한번 봐라세요. 뭐 제 강의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하고 요즘 아까 복주안에 유튜브에 생각정리 기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책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보고서 작성법 해갖고 뭐 동그라미 다음에 뭐고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진짜 마지막. 그래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냥 저는 수준이 높아지면 영역의 문제를 초월한다 이랬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밑에는 영역 그래프예요. 칸이 다 다르죠. 그다음 수준은 1단, 2단, 태권도도 뭐 바둑이든 1단이든 3단이 있잖아요. 근데 저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길로 올라오는 저 빨간선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 구멍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무슨 시험도 한 번 합격한 사람 쉽게 합격해. 옛날 뭐 사법고시 치고 뭐 이럴 때 1차 합격한 사람 또 합격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길을 아니까 어느 정도 반복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합격한다는 걸 딱 알거든. 그래서 합격한 사람 계속 합격해요. 그래갖고 이게 왜 보고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것은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 영역의 문제를 초월한다 했는데 우리 어릴 때 남자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야,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내 태권도 배울까 유도 배울까? 이랬거든요. 그러면 태권도 잘하는 애들은 야, 태권도 뒤돌리차기 한 방 맞으면 모가지가 그냥 날아가 버려. 그 다음에 앞차기 한 번 맞아봐라. 정신없다. 그럼 유도는 야, 무조건 가까이 붙어 던져버리면 태권도고 뭐 발차기로 나발이고 한 방에 떨어져 이러거든.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고수가 이기는 거예요. 태권도 5단하고 유도 1단하고 붙으면요 태권도 5단이 이기는 거고 유도 5단하고 태권도 1단하고 붙으면 유도 5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수준이 높아지면 영역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재부에 있건 부산시에 있건 경제진흥원에 있건 수준이 높아지면 어디 가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일 잘해요. 영역이 달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대한 단상용어는 한글 파일에 22페이지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마지막. 진짜 끝페이지.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있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중에 이 말이 나와요. 새는 알에서 깨어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거든, 사실은. 근데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고통스럽지만 보호서 수준을 아까 제가 올리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데이터 모아갖고 앞에 사람 했던 보호서 찾아갖고 적다 보면 실력 절대 안 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제의 원인을 카테고리화 시키고 대책도 카테고리화 시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구조화 시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잡고 데이터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 사람 대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처음 들어오면 앞에 사람들 다 문서 만들어놨거든. 뭐 작년 추진기 얘기는 올해 추진기가 똑같아. 한 글자만 바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실력이 안 납니다. 앞에 사람 것도 비판적으로 안 봐야 되고 자기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변증법적 부정이라죠. 뭐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디비졌다 다시 되고 다시 되고 다시 되고. 뭐 승철 스님 그 말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은 또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은 산이 물이 되고 다시 산은 이거나 똑같은 이거지만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알을 깨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해서 글자 고치는 작업이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공자님 말씀처럼 적어도 좋아하는 수준은 돼야 즐기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좋아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김병기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